안녕하세요. 라이프인 이사장 김천호입니다. 지난 6월부터 책 5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투병이란 말 흔히 씁니다만 병과 싸운다는 얘기죠. 암을 생각할 때 암이라는 병을 맞서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저자와의 대화 라이프케어 TV에서 준비한 마지막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볼 책은요. 암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방면으로 임상 현장에 계시고 또 연구도 해오신 분이신데요. 책의 저자이신 정도석 병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쭉 그동안 만나신 분들이 암 환자들이셨던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의사 전문의 돼서 한 25년간 암 환자들을 주로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치료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의원이라든가 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형태로 암을 관리하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소 편안함 의원이라고 의원 형태로 암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책을 쓰셨습니다. 암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책들과 달리 뭔가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쓰게 된 동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암은 이제 난치성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단을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늦게 진행돼서 좀 말기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들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비주의, 영험주의의 치료를 쫓아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삶을 연장하고 암을 치료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암의 중요한 속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암하면 연상되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재발, 전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좀 말씀 듣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양이란 말은 이제 덩어리가 졌다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건데 그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이제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사막이라든가 우리 몸에 지방종이라든가 일정하게 덩어리를 형성하고 일정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성 종양 암은 이제 무한대로 성장하고 전이 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발에 생긴 그 암 세포가 다른 부위로 옮겨가서 자라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 재발은 그 원발 그 수술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생기는 걸 재발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암은 재발이나 전이 이런 게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암이 그렇죠. 모든 암이.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발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암은 이제 병기라고 하는데 1기냐, 2기, 3기, 4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나누는 기준이 이제 그 전이가 얼마만큼 퍼졌냐에 따라서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 암이다. 그래서 0기고요. 거기에서 작대 좀 크면은 1기, 주변으로 조금 퍼지면 2기, 이제 원격 진료되면 4기. 그래서 그렇게 기수로 나누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전이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암에 걸리면 많이 하는 게 수술인데요. 그 수술을 하면은 오히려 전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암이 조기 발견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미국도 그렇고 해외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암을 퇴치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걸맞는 치료들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가장 핵심은 지금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에 치료되고 전이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되는 게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근치적 치료하는 건 역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이제 수술하면 암이 전이 된다. 그것도 일부 맞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이제 수술해서 들어가서 암을 건들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혈액이나 림프관을 타고 좀 퍼질 수는 있으나 조기에 발견되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암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합력이 약해서 떨어져서 퍼지는 걸 우리가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바람이 없애지 않으면 계속 씨를 뿌리겠죠. 수술이 근치적으로 가능하면 떼어내고 그런 우려가 있는 좀 진행된 암은 어차피 수술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 전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수술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술로 인해서 암이 전이 되고 퍼지고 하는 거는 반은 먹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가능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단순하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대체의학, 통합의학 언급하셨는데 주류의학하고 좀 다른 계통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주류의학이라고 하면 이제 정통의학, 표준 치료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뭐 수술 안 되든가 표적, 뭐 면역 항암, 세포 면역 치료. 그렇지만 이제 대체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치료를 대체시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완 이야기이다.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 작용이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모가 온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무기력해지고 조혈 기능이 이상이 온다든가 뭐 위장관 문제가 생겨서 오심, 구토, 뭐 설사, 구내염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이제 치료해주면서 표준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주는 의학이고요. 또 서로 어떤 부분에서는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그걸 아직 가르치는 건 아닌 거죠, 단계적. 이제 교과서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일부 대학에서는 통합의학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한 98년도에 우연찮게 이제 그런 이제 치료를 하는 병원에 합류하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저도 이제 표준 치료 위주로 모든 암이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대학병원 열심히 다녔는데도 저 계속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보완의학도 필요할 것 같고 아주 공격적인 현대의학이 아니더라도 뭔가 식이요법, 운동요법, 명상요법, 자연요법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어떨까 해서 그때부터 많이 미국, 일본, 뭐 유럽을 많이 다녀서 뭐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네, 다 하지는 않지만 이제 일부 저희가 뭐 면역요법이라든가 뭐 고주파 온열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을 통해서 암 세포를 억제하는 치료를 한다든가 또 이제 천연물들이 사실은 이제 정통약품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해독한다든가 면역을 올린다든가 뭐 그런 것도 쓰고 있고요. 식이요법도 하고 이제 주변에 운동도 해서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참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은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믿음, 웃음 이런 것이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환자가 일단은 자기 암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나는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자체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되죠. 암에 걸렸지만 그런 내가 잘 치료해서 고치겠다는 그 자체는 이제 면역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치료에 임하는 자세도 좋을 거고요. 의사들이 이거 하세요 하면 잘 이렇게 순응하시고 따라올 거고 훨씬 더 치료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우리 사회자님도 충분히 뭐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웃음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엔돌핀도 있고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코티솔 이런 우리 몸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고 그게 또 면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사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뭐 분노장애도 억제하고 일단 암 환자들이 이런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인 게 안정화되는 게 치료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를 만나셨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긍정의 힘, 웃음 이런 게 역시 강한 치료를 갖는다는 걸 확인하게 해준 그런 사례들이 네, 그거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암 환자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불안 장애가 제일 심하고요. 그다음에 분노 장애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분노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렸냐는 거죠. 우울증이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죠.
그러면 또 항암하면은 이제 머리도 빠지고 뭐 모습도 좀 추해지니까 친구도 못 만나게 됩니다. 먹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지니까 굉장히 외로워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치료를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요법 사례 가운데 비타민 주사요법 이런 것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뭐 많이 얘기 듣고 있고 영양제로도 챙겨 먹고 이러는데 이런 영양소들이 암을 치료하는데 어떤 효과를 갖고 또 거기에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뭐 여러 뭐 음식이 균형 잡히게 다양하게 뭐 원소들이 필요한 거는 뭐 암 환자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특히 비타민 C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의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뭐 신진대사라든가 면역 향상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식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먹는 거는 그렇게 많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하지 않습니다. 식사로서는. 우리 몸에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조절 기능이 있어서 일정한 혈중 레벨이 되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변으로 버리거든요. 들어오면 버리고. 그래서 혈중에 일정한 양을 유지해요. 필요량이 부족했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는 뭐 요즘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통합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비타민 C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라고 그러죠. 그게 혈중에 어마어마한 이제 혈중 농도를 올린 다음에 걔가 암세포에 들어가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일반인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주사제로 섞어서 큰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 안에 투여하는 걸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인데 먹는 거는 안 됩니다. 주사로만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콜라보 복합요법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콜라보라는 건 이제 콜라보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암 환자를 다 돌아가시잖아요. 사망률 1위고 실제로 뭐 대학병원에 다닌대지만 엄청나게 좀 진행된 암, 뭐 2기, 말 3기, 4기 진단받은 분은 아마 평생 암 치료하고 다니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항암제 부작용에 시달리고 수술로 인해서 내 몸이 다 도련해지고 오히려 암 치료하면서 진짜 환자가 됩니다. 통합의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이제 환자들한테 유한한 삶이지만 좀 더 오래 살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에 의해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항암을 위해서 식단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또 멀리해야 될 식품이 있다면 어떤 건지요? 그러니까 암은 어차피 이제 왜 생겼냐 하는 문제로 처음에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도 있을 거고 뭐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뭐 방사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요즘은 보면 이제 시기라고 생각이 되죠. 지금 보이지 않는 암의 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 여성분이 폐암이 오고 췌장암이 오고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식사나 물에 관련이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방식도 많이 하고 뭐 훈제라든가 가공식품도 많이 먹고 고기 굽는 거 한국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기가 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발암 물질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고지방식이라든가 가공식품,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고기 태운 거라든가 그런 오염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음식. 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피해야 할 음식이고요. 식단으로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일이나 야채,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잡곡, 면역을 올리는 그런 것들은 암 환자가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골라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암이 더 계속 늘어나고.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렇게 암에 진단을 받는 게 막 이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탕도 암과 관련된 게 있나요? 뭐 설탕은 직접적인 암의 원인은 아닙니다. 근데 암이 이제 성장하고 증식하는 데는 아주 필수 아주 나쁜 거로 봐야죠. 포도당이 저당식을 해야 됩니다. 암 환자들은. 암세포가 얘를 에너지로도 쓰고 우리가 건축자재로 보시면 돼요. 스트럭처. 그거에 우리 세포에 가장 필요한 원자재는 탄수화물 C예요. 그러니까 단 거를 많이 먹는 거는 결국 뭐냐 에너지를 많이 주고 너한테 많이 분열하라고 원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제 저당식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사실은 그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이나 그런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면은 결국 암을 배양하는 식사가 된다.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복합요법 중에서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2차 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런 게 이게 어떤 건지요?